12월 1일 2022년 올해의 마지막 달 시작됐습니다. 기사 보면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투자 은행들이죠.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러한 대표적인 투자 은행들, 투자 전략가들 나온 새로 나온 리포트 한번들 살펴봅시다. 그 내용 중에는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도 또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그런 리포트 뉴스가 나오면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테 참고를 할 뿐입니다. 오늘 새벽에 파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 시사 문제 때문에 한마디 때문에 뉴욕 증시가 아주 폭등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S&P 500이 3% 오르고 나스닥이 4.4%,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6% 가까이 상승했어요. 또 원달러 환율이 3개월여 만에 129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450원까지 가까이 갔다가 1300원 밑으로 하락했어요.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 12일 이후에 3개월 반 만에 거의 4개월 가까이 됐죠. 간밤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그 연설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시기가 빠르면 12월에 올 수 있다. 올해 마지막이 미국 날짜로 12월 13일, 14일이에요. 금리 인상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15일 새벽 3시쯤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0.5%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일부 진전에도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갈 길이 멀다라고 말을 했고 한동안 제약적인 수준의 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리포트들 한번 봅시다. JP모건 월가의 대표 황소예요. 그러니까 긍정론자죠. 섣부른 증시 낙관론 금물하고 나왔습니다. 내년 1분기 저점 도달하고 나왔어요. 모건스탠리도 내년 1분기가 3,000에서 3,300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가 급등한 가운데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마르코 콜라노비치, JP모건 수석 전략가예요. 증시 낙관론자들에게 어제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어제죠.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도 JP모건의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예요. 마르코 콜라노비치 30일 분석 노트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서야 경제와 기업 실적 그리고 주가에 충격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충격에 대비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부터 내년 1분기 말 사이에 지금부터 그럼 12월 내년 1분기면 3월 12월 1, 2, 3월 사이에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그 여파로 다시 경제와 자산시장 이것이 다시 경제와 자산시장이 회복하는 2단계를 거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노비치는 2년 전에 팬데믹 때 그때 봄이었죠. 2020년 봄에 그때 저점 당시 주식을 매수하라고 고객들에게 공고를 해서 명성을 날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또 2달 전에는 월가 대표 낙관론자예요. 콜라노비치가 추가 하락 가능성 낮은 이유하고 이런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S&P 500이 지수가 3,900이었을 때예요. 근데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다. 추가 하락 거의 없을 것 같다. 라고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때가 지수가 3,900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하고 난 직후에 3,570까지 하락을 했어요. 추가 가능성이 낮다고 하자마자 한 10% 가까이 약 9%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080 아닙니까? 30일 CNBC에 따르면 콜라노빅은 미국 증시가 올해 말부터 내년 1분기 사이라 그랬어요. 저점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연말 상승 랠리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아직은 바이 더 딥 싸게 매수하는 저가 매수도 투자 전략이죠. 바이 더 딥 이 전략을 취할 시기가 아니라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에 따른 이 섣부른 증시 낙관론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내외 이런 증권사들, 투자은행들, 각종 뉴스들, 리포터들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이런 추천과 또 증권사들에서도 이 추천주들 많이 나오죠. 이주의 추천주, 이달의 추천주. 이런 추천과 각종 뉴스들을 보고 샀다 팔았다 하다가는 결국에는 계좌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우리는 투자 생활에 참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읽어봐야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그래 지금 팔아야 되겠군요. 야 그럼 한 달 후에 떨어지니까 지금 미리 팔았다가 한 달 후에 그때 다시 사야 되겠군요. 이게 아니라 이런 뉴스들을 계속 꾸준히 접하다 보면 흐름을 알게 되는 겁니다. JP모건의 이 수석 전략가가 미국 증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둘러싼 리스크가 전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늦여름까지만 해도 기업과 소비자의 강한 회복력이 금리 인상, 지정학적 불확실성, 부의 파괴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증시 강세론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미국의 최종금리 5% 수준, 앞으로 5%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해진 만큼 단기적으로 증시 강세론을 지금 철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 두 자릿수 주가 하락 대비하라 하고 나왔습니다. JP모건도 조만간 1분기 바닥 다시 온다 그러죠. 모건 스탠리도 1분기 바닥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폭등세에 취해 현실 외면 말아야 하고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이렇게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후에 나온 겁니다. 지금 보면. 주시장 이 분위기가 산타레를 기대하고 들뜨기 시작하는데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이 가운데 전문가들의 충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윌슨, 이 사람은 또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저께 마이클 콜라노비치는 어제 얘기한 거고 마이크 윌슨은 또 그저께 얘기한 거예요. 내년 말 목표가가 3,900 제시했어요. 지금 4,080 아닙니까? 그러니 내년 말 목표가가 지금보다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윌슨 역시 JP모건의 이 콜라노비치처럼 연준의 금리 인상 충격에 따른 이 기업 실적 둔화가 내년에 본격화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주식시장이 심각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900으로 마감을 한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비교적 평안한 흐름을 보일 것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계속 급변동 속에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S&P 500 지수가 최대 20% 이상 폭락할 수 있다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 1월부터 4월 중에 S&P 500 지수가 3,000에서 300 사이 이 정도 떨어질 거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 말 전망치도 3,900으로 보고 있어요. 마이클 윌슨이. 근데 지금 오늘 현재 4,080이니까 산타랠리 연말 연시 랠리가 아니라 3,900으로 4,080에서 오늘 12월 1일이죠. 올 연말까지 4,080에서 3,900으로 약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믿고 그래? 그럼 지금 미리 팔아야 되겠네. 절대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베어마켓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실적 전망이 맞는다면 상당히 더 낮은 저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윌슨이 자신이 완전한 약세론자는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했어요. 전술적 랠리를 예상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연말까지 가면서 전술적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여전히 또 보고 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4,080인데 3,900까지 떨어질 거로 보면서도 지금 또 여전히 연말까지는 또 랠리를 여전히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쏟아지는 각종 정보, 뉴스들을 접하면서 우리의 경제, 금융 분야와 또 다른 분야들까지 이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 레벨업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실력이 이 경제 모든 것든지 우리의 이 지식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터 린치도 말을 했듯이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이 비관론을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렸다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근데 특히 약세장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의 나쁜 뉴스들을 견뎌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 비관적인 뉴스, 나쁜 뉴스들을 보면 강세장일 때보다 올해 같은 이런 약세장일 때가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